그럴 때가 있죠. 돈은 벌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내 월급만 가지고서 지금 뭔가 생활하기에는 빠듯하거나 직장을 잃었거나 자영업을 하는데 매출이 저조해서 추가적인 뭐 수입 같은 게 지금 필요한데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다고 뭔가를 딱 시도했을 때 결과물이 반짝하고서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막 바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5년이 됐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뭐 부업 같은 거 이것저것 해보기 시작한 거는 이제 6년이 됐죠. 코로나 터지고서부터 계속 했으니까. 근데 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돈은 벌어야겠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마치 슬럼프 같은 이런 때에 어떻게 헤쳐나왔는가 제가 이제 실행했었던 방법들을 모조리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이제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이제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돈이 되겠구나, 이런 것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께서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거는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친 상태일 수 있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처음에 이 부업이라는 걸 하려고 딱 들어왔을 때 그 학원 문을 닫았었어요. 제가 학원 사업을 11년 정도 하고 있었을 때 코로나도 터지고 이랬던 거라 이제 몇 달째 매출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생활비나 고정비는 계속 나가고 빚이 막 그래서 늘어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뭘 해야 될까 막 막막했어요. 근데 뭐 돈 버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할 수 있는 부업이나 돈 버는 방법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뭐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이제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돈 버는 부업이나 뭐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 의욕이 넘치는 상태로 어떻게 하면은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일어서서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마음가짐을 바꿨는지 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서 막 극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느낌보다는 저도 또 다시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조회수 안 나오면은 흔들리고 또 앞으로 뭐 해야 되지 막막할 때도 있고 아무것도 또 하기 싫어지고 이럴 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드리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 스스로 복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자신한테도 또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차례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라도 이제 건너뛰고 그것부터 실행을 하시면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첫 번째부터 실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목표를 여러분들께서 문장으로 만들고 그걸 100번씩 쓰는 겁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돈은 벌고 싶다에서 우리가 진짜 솔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돈을 벌고 싶은 게 맞는지, 돈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지, 이걸 스스로 한번 잘 짚어봐야 돼요. 왜냐면은 돈을 진짜 벌고 싶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그 느낌은 사실 받기가 어렵거든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근데 돈은 벌고 싶다. 돈은 지금 필요한 상태이긴 하나 그렇게까지 벌고 싶진 않다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그거에 맞게 움직여지질 않은 거예요. 돈 벌면 좋지 뭐, 못 벌어도 그만이야, 약간 이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벌고 싶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돈은 벌고 싶진 않은 거죠. 우리 그 연인들끼리도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좀 헷갈릴 때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의무적으로 말은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보면 사랑하는 게 아닌데 사랑한다고 약간 이거 아무리 말해도 진정성 있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나 돈 벌고 싶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걸 진짜 원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일 수 있다. 좀 많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거야. 왜 내가 욕심이 없냐, 너무 지쳐서 그 욕심조차도
힘겨운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내가 얼마를 지금 벌고 싶은지 이걸 지금 다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말로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누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알려준다고 해도 몸이 움직여지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내 몸을 움직일 만큼 원하는 것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내 욕심부터 되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욕심은 남보다 많이 가져야 된다, 뭐 이만큼 가질 거야 하는 탐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좀 잘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 가족한테 내가 조금 더 좋은 거 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 내 힘으로 무언가를 좀 이루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 욕심을 다시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간절하게 원해야 돼요. 내가 좋은 방법들이 아무리 많아도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 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 욕심 자체가 지금 의욕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목표를 매일같이 100번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이루고 싶다, 나 뭐 100만 원 벌고 싶다,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룬 것처럼 쓰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썼어요. 나는 몇 년 몇 월에 월 3천만 원을 벌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 목표 금액은 조금 더 내가 현실적으로 벌만한 금액보다 조금 더 높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저는 이야기를 드린다기보다는 저는 내 욕심부터 회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씁니다. 내가 진짜 이거를 원한다. 자, 그렇게 원하면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2026년 8월에 월 3천만 원을 벌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이든 자기 전이든 100번을 손으로 계속 쓰는 겁니다. 저는 노트를 사가지고 그거를 3년 넘게 지금도 쓰고 있어요. 네, 노트를 매번 그러면 사겠죠. 옥스포드 노트를 사가지고 조그마한 거 A5로 사면은요, 그게 한 25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을 접으면 50번을 적을 수 있어요. 양 페이지에다가 이제 적으면은 반 접었을 때 100번이 딱 채워지더라고요. A5 그 줄 노트 정도 쓰시면은.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렇게 적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딱 들으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 목표 100번 쓴다고 해서 갑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주술처럼 막 우주가 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 끌어당김의 법칙, 뭐 시크릿, 저도 사실 뭐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매일같이 내가 지금 향해 가고 있는 이 욕심, 이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상상하면서 내가 그 욕심을 부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더 자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RAS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망상 활성계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흰색 제네시스를 사고 싶었어. 그러면은 길거리에서 흰색 제네시스만 엄청나게 보여요. 그러다가 나 검정색 제네시스 사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또 보면은 검정색 제네시스 차가 엄청나게 많이 보일 겁니다. 그 차가 자주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욕심을 내가 부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이룰 수 있을 만한 어떤 행동들, 그런 행동들을 더 빨리 찾아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얀 제네시스 사고 싶어, 그 마음 먹고서 길거리 봤을 때 갑자기 하얀 제네시스가 늘어난 건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보이는 거죠. 나는 뭐 2026년 8월에 3천만 원을 벌었다 라고 쓰면은 내가 3천만 원을 벌만한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부업 방법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그거 이렇게 딱 봤을 때 안 꽂혔어,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지금 내가 그 욕심을 계속 부리면서 어떤 부업을 보면은 돈 버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는 이전과는 다르게 기회로 보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같이 쓰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내가 어떤 특정 브랜드, 모델, 그리고 색깔까지 이렇게 딱 사려고 마음을 먹으면 갑자기 길거리에서 그 차만 보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도 내가 목표가 없으면 그 기회가 전혀 포착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목표를 매일같이 생각하면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이제 보이는 것들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겠죠. 그런 일도 있었어요. 돈이 없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빚만 좀 더 늘어나면 어떡하지? 다음 달 비용 어떻게 내지? 약간 이런 걱정이 더 앞설 때가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 걱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의 에너지를 다 써버려가지고 내가 정작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을 뭘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내가 대출
받으면 어떡하지? 걱정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대출을 또 받게 되는 거야. 그때 깨달은 거죠. 내가 돈 버는 방법을 고민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지는 장면을 계속 상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럼 계속 그 상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상상이 이루어지는 행동을 내가 자꾸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야죠. 빚을 어떻게 막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막 이 빚을 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들고 싶은지를 적는 겁니다. 나는 몇 년 몇 월에 얼마를 벌었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원리예요. 내 뇌는 부정어를 인식하지 못한대요. 여러분들 분홍색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이미 상상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머릿속에 분홍색 코끼리가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내가 나는 빚을 지기 싫어 라고 생각을 아무리 해도 빚을 자꾸 끌어들이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 생각을 하지 말고 벌었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종이 뭐 그거 100번 쓰기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의욕이 막 샘솟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계속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문장을 쓰는 손보다 머릿속이 이제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머릿속에 막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고요. 월 3천만 원을 벌려면은 내가 오늘 무슨 행동을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했었던 경험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지금 뭘 필요로 하지? 오늘 당장 또 시작할 수 있는 건 뭐지? 이런 질문들이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목표라는 걸 내가 만들었을 때 그걸 100번씩 썼을 때 내가 지금 해야 될 행동을 찾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적었었던 상황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적어 놓았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또 벌게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일단 내가 돈은 벌어야겠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은 방법을 더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방법을 이미 내가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실행할 만한 힘이 없고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꺼내서 매일같이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몇 년 몇 월에 월 얼마를 벌었다. 날짜 구체적으로 또 쓰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조금씩이라도 써보세요. 10번이라도 써보세요. 달라질 겁니다. 100번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작조차 못하겠다. 처음에 10번이라도 쓰는 겁니다.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 매일 나 자신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찮다. 100번 언제 다 쓰고 있어. 손 아파요. 뭐 이런다면은 입으로라도 해보세요. 좀 효과는 덜 할 수 있지만 입으로라도 나는 2026년 8월에 월 3천만 원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 난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욕심을 부리는 게 먼저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매일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운동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막 계속 물어요. 근데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결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를 않아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이거 너무 늦지 않았나? 나만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괜히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해?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어가지고 결론은 뭐냐?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몸을 움직이면 생각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일단 산책을 하면은 이것부터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고 운동을 또 하다 보면은 오늘은 이것 하나라도 해보자라는 작은 의욕이라는 게 생깁니다. 왜 그러냐?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세상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무슨 투표로 한 뭐 사람을 뽑아가지고 뭐 세상을 바꾸자 뭐 소중한 한 표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솔직히 내가 뽑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뽑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통장의 숫자도 내가 맘대로 바꿀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바꾸는 것도 내 맘대로 되나요? 지금 내 앞에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도 맘대로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내 몸 하나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밖으로 나가는 거, 한 10분 걷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은요. 충분히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밖에 나가기 귀찮다. 스쿼트 10개라도 일단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내 뇌에다가 명령을 해서 그냥 움직이는 거죠. 이건 지금 바로 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거 하나 해내면은 이런 감각이 돌아오겠죠. 나 아직 뭔가 할 수가 있구나. 내가 내 몸 하나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저도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운동부터 해요. 운동하러 가기 전에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진짜 이거 해도 되나? 나는 능력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유튜브에 날고기는 사람 너무 많은데? 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아무것도 못 해낼 것 같고 시간만 흘려보낼 것 같고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까지 듭니다. 근데 운동을 하고 돌아오면은 생각이 조금 맑아져 있어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통장에 돈이 바로 생긴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뭐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움직이고 오니까 이거를
이거를 한번 해볼까? 저것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내가 돈을 벌려면 결국은 뭐든 행동을 해야 돼요. 뭐 누구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영상을 찍는다거나 뭐 일을 하러 나가야 된다거나 사람을 만나야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운동으로 돈을 번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운동 강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운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실패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운동이라고 하면은 너무 처음부터 거창하게 막 헬스장 막 12개월 등록하고 운동복 막 비싼 거 사고 매일 1시간씩 뭐 2시간씩 운동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빡세게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러면은 며칠 못해요. 우리의 뇌는요 너무 힘든 거는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습관은 내가 빡세게 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좋은 습관일수록 빡세게가 아니라 가볍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내가 움직인 적이 별로 없다. 헬스장부터 등록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집 앞에 그냥 10분 정도 걷다 와도 돼요. 근력 운동을 해야 되겠다. 스쿼트 10개만 하세요. 배구펴펴기 1개밖에 못한다. 1개만 하셔도 됩니다. 운동량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오늘 또 내 몸 스스로를 움직였다. 이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안 자고 보고 계신다면은 그냥 영상 끝난 뒤가 아니라 잠깐 멈추고 나서 스쿼트 10개 하셔도 좋습니다. 인생을 막 바꾸겠다. 내가 결심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내 몸을 한번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요. 매일마다 기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이라는 건 내가 혼자만 보는 일기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건 블로그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뭐 짧은 글, 뭐 짧은 영상 다 좋습니다. 뭐든 일단 매일같이 남겨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나 혼자서 보는 일기장이 아니라 남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내 경험을 계속 이렇게 쌓아가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 이야기를 누가 볼까? 내가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뭐 이런 블로그를 하고 유튜브를 해. 이게 그리고 뭐 한다고 해서 돈이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를 계산하면 절대 시작하지 못합니다. 네. 돈 보고서 시작하면은 재미가 없어서 못해요. 우리 사람들은요, 뭐든 돈이랑 연결되면은 본능적으로 이거는 귀찮은 일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쉬고 있는데 낮잠을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담벼락 앞에서 동네 꼬마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너무 시끄럽게 떠드니까 얘네들을 조용히 시켜야겠는데 조용히 하라고 해도 조용히 하지를 않죠. 이 아이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 이렇게 떠드는 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구나. 내가 너네들 여기 매일마다 와가지고 떠들 때마다 10,000원씩 줄게. 여기 매일마다 와가지고 떠들어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10,000원을 받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이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얘들아 미안한데 내가 돈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5,000원만 줄 수 있을 것 같아. 5,000원을 줄 테니까 그래도 열심히 떠들어줘.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그 시끄럽던 대화가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소리가 좀 줄어들었어. 그러고서 또 며칠 있다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돈이 다 떨어졌어. 근데 너희들의 떠드는 소리는 계속 듣고 싶은데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주지 않아도 너네들 계속 와가지고 떠들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했더니 얘네들이 뭐라고 하게요? 저희가 왜요? 야, 우리 저쪽으로 가서 떠들자. 이러고서 이제 가버리는 거죠. 이 떠드는 것도 돈을 주니까는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돈이랑 연관시키면은 일단은 귀찮은 일처럼 여겨요. 네, 뭔가 내가 일을 해가지고 보상을 얻었다는 생각으로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돈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기록하려고 하면은 또 내가 이게 돈이 될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조금 하다가 맙니다. 왜냐? 돈이 안 되니까 그만두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콘텐츠를 쌓아두지 않은 상태에서 돈부터 계산하면은 반드시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콘텐츠를 쌓아주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유튜브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뭐였냐면은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이게 돈이 되든 안 되든 10년은 꾸준히 해보자. 구독자가 10만이든 1000명이든 100명이든 10년은 그냥 매일같이 올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제가 40만 유튜버가 됐죠. 자, 근데 40만 유튜브 채널일지라도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 많아요. 지금 시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회수 되게 안 나오고 있어요. 하기 싫겠죠. 근데 저는 원칙을 세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0년간의 약속을 했어요. 저와.
해서 매일같이 그냥 영상을 찍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라이브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쌓이면 이게 나중에 또 역사가 될 수도 있어요. 난중일기는 자세히 보면은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다고 합니다. 막 엄청난 글이 써져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만 이순신 장군님께서 그날 자기가 뭘 먹었는지, 그리고 그때 이제 전쟁에 나가는 심정이 어땠는지, 얼마나 또 무서웠는지 별의별 걸 다 적었습니다. 시시콜콜한 거 다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날씨도 적을 수도 있고, 뒤에는 뭐도 있냐면은 사인 연습한 짜구까지 있잖아요, 난중일기에. 그게 근데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는 역사가 된 거죠, 난중일기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 일기 같은 콘텐츠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안내 일기도 그렇잖아요. 그냥 평범한 소녀가 매일같이 그냥 일기를 남긴 것이 또 역사 자료가 된 겁니다. 이게 언제 빛을 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콘텐츠를 계속해서 올리다 보면 그게 나중에 어떤 기회로 맞이할지 몰라요.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코로나 처음에 터졌을 때 11년 동안 운영하던 영어 학원 잠깐 몇 개월 동안 문을 닫았어요. 수입이 없어요. 월세나 막 인건비, 생활비 계속 나갔어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빚도 생겼죠. 근데 이제 그때 뭐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블로그를 매일같이 썼어요. 매일같이 남겼습니다. 한 10분 정도 매일 쓰고 발행 버튼 눌렀어요. 잘 쓰려고도 하지 않았고 뭐 그걸로 바로 돈이 된다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겪었던 일, 해본 일들, 뭐 공부하고 있는 거, 실패하게 되면서 뭐 알게 된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다 기록을 했어요. 매일 그렇게 글을 올리다 보니까 기회가 오더라고요. 2달 뒤에는 월 1,000만 원이라는 수입이 또 생겼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2,000만 원도 생겼고요. 돈을 좀 벌다가 보니까 블로그가 돈이 좀 안 되기 시작할 때는 유튜브로 옮겼죠. 유튜브로 와가지고 좀 더 많은 시청자들이랑 소통하면서 해야겠다, 매일같이 그냥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올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또 한 1억이라는 수입을 만들게도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뭐 2달 만에 월 1,000만 원 벌었다, 6개월 만에 1억 벌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숫자만 보면은 사람들은 결과만 기억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계속 기록을 했기 때문에 수입으로 연결하는 그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뭐가 어떻게 돈이 될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글이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반응이 될지, 또 어떤 영상이 기회로 이루어질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돈부터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매일매일 기록하는 게 다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 찍은 영상도 뭐 조회수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올린 영상들 중에서 뭐 하나는 10만, 뭐 100만 터질 수도 있겠죠. 거창하게 막 전문 지식을 넣어가지고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오늘 실패한 일을 기록해도 좋고, 처음 해보는 일을 기록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그냥 경험한 것들, 내가 회사원이라면 회사 생활하면서 깨달은 거, 자영업자라면 장사하면서 깨달은 거, 이런 것들을 한번 계속 올려보는 거예요. 또 뭐 육아하시는 분들은 육아하면서 알게 된 거, 또 뭐 어디 놀러 갔다 오신 분들 휴가철에, 그러면은 그 휴가지 여행지도 또 어땠는지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저는 심지어 블로그 처음 했을 때에는 쓸 게 없으니까 치킨 리뷰를 남긴 적도 있어요. 치킨집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뭐 서비스 얻으려고 리뷰 남겨놓은 거랑은 다르게 그냥 솔직하게 다 남겼다 보니까 그거에도 사람들이 되게 반응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가 어떻게 터질지는 몰라요. 근데 매일마다 한 번씩 다 이렇게 작성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남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업주부라면은 가족 생활을 운영하면서 얻게 된 거, 뭐 알게 된 거, 또 실패해본 거, 이런 것들 그냥 편하게 경험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 일을 아직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또 꼭 필요한 정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저도 AI로 콘텐츠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온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AI는 도구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기획을 하고 또 대본 다듬고 편집 돕고,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본도 제가 초안을 작성하고 AI한테 조금 수정해달라고 해서 또 이렇게 대본 보고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내 이야기가 되려면 내가 작성을 어느 정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AI한테는 뭐 조금 더 다듬어 달라고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AI가 경험을 따라하지는 못해요. 실제 사람이 겪은 이야기가 진짜 귀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정리를 AI한테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블로그에도 올려보고 유튜브에도 올려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경험한 것들, 조회수 잘 나오건 안 나오건 그냥 계속 올리는 겁니다. 계속 올리다 보면은 콘텐츠로 남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도 그 기록이 나중에는 여러분들을 진짜 완전하게 어떻게 인생 역전을 시켜주는 그런 자산이 될 수도 있다, 기억하시고 꼭 실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째는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뭔가를 시작하고 콘텐츠를 좀 만들어가지고 돈을 좀 벌려고 하다 보면은 항상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나만 너무 늦게 시작한 거 아닌가? 나는 재능이 없나? 나는 바보라서 안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유튜브 지금도 저보다 잘 나가시는 분들 막 조회수 잘 나오고 이런데 조회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미쳐요.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 경쟁을 자꾸 끊으려고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하지 않고 저만의 레이스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경쟁 채널들 옛날에는 많이 봤는데 지금은 잘 안 봐요. 비교를 자꾸 하다 보면은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하고 제가 뛰는 트랙이 다르다고 그냥 생각을 해야 돼. 종목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같은 경기장에 있어도 그냥 종목을 다른 걸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마라톤 하는 걸 수도 있고 저는 100m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속도를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출발선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자원도 다 다르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의 결과만 보고서 자꾸 비교를 하죠. 그러다 보면은 나하고 맞지 않은 속도로 자꾸 달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마라톤 뛰고 있는데 저 100m 선수처럼 달리려고 하면 지쳐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무리하게 하면은 또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배울 건 배우는 게 맞죠. 시장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 내 콘텐츠는 뭐가 문제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배우는 거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면서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장점은 가지고 오되 그 사람의 속도를 내 인생의 성적표로 삼을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성공한 CEO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막 자서전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보고 내가 막 그 사람이랑 경쟁할 생각은 안 하는데 좀 약간 고만고만한 사람들하고는 자꾸 경쟁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마저도 CEO 자서전 보듯이 보면은 마음이 편하죠. 그냥 저 사람하고 나는 다른 분야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누군가 나를 추월해 가든 내가 누군가를 추월하든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죠.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있잖아요. 나는 거북이처럼 가면 되는 거예요. 토끼처럼 가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 토끼가 진 이유는 경쟁심 때문에 진 거예요. 거북이는 경쟁할 생각이 없었어요. 완주가 목표였던 거고 토끼는 경쟁이 목표였던 겁니다. 이기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앞서 나가고 있을 때 교만해진 거예요. 반대로 뒤처진다고 느끼면 막 공격하고 반칙하고 이렇게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저도 유튜브 5년 넘게 하다 보니까 좀 공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다른 유튜버들이 그냥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제가 하는 일을 비웃는 사람도 있고 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저를 경쟁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냥 애초에 경쟁심을 그냥 갖지 않는 거죠. 그럼 제가 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일도 없고 그냥 저 분야에서 또 열심히 하는구나. 마치 수영 선수가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도 동경할 수 있잖아요. 와, 저 선수 너무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내 수영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다른 수영 선수 경쟁자를 볼 때에도 그냥 그런 식으로 내가 경쟁심을 갖기보다는 약간 응원하고 동경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남 공격하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1, 2년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뜨신 분들도 있거든요. 3년 이상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싹 내리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욕했던 영상을 막 내려. 자기가 그만큼 또 올라갈지는 몰랐었던 거예요. 인성이 뻔히 보이죠. 그래서 남을 공격하는데 에너지 쓰지 말고 자기 거를 이제 열심히 또 만드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잠깐 더 빨리 갔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누가 자기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어제 나와 비교를 하는 거죠. 작년에 나와 비교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지 더 의지를 가지고 사고 있는지 또 에너지를 더 발산하면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과 비교를 하기보다는 과거의 나와 계속 또 경쟁과 또 응원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런 말을 저는 마음속에 품고 살아요. 진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또 반대로 일이 너무 잘 풀리고 있을 때에도 항상 마음속에다가 품고 있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짝 힘든 시기예요. 근데 이 힘든 시기에도 저는 이 말을 항상 떠올립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이제 솔로몬이 반지에다가 새겼다고 하는 그 말인데요. 진짜 거지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진짜 짜증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은 생각보다 길지 않더라. 영원한 게 아닙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절망도 지나가고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언젠가는 형태가 또 달라질 거예요. 반대로 일이 너무 잘 풀리고 있을 때에도 돈을 많이 벌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하는 그런 상태여도 그 상태 역시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날도 지나가고 나쁜 날도 지나간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뭔가 힘든 그런 감정이 있다면은 내 인생 전체가 계속 이딴 식으로 흘러갈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같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불안은 그냥 사람은 다 누구나 안고 살아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편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 같지만 걱정이 제일 많은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만의 고민이 분명히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불안하고 유명한 사람도 걱정 많고요. 성공한 사람도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습니다. 돈 걱정만 해결하면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또 다른 종류의 걱정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가족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사람에 대한 걱정, 내가 앞으로 또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이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못한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어느 순간부터 걱정이 없는 삶을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인생은 원래 그냥 이런 거다. 좋은 날하고 힘든 날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오는구나. 그래서 뭐 불안하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잘못된 건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신만의 지옥이 있다고 하거든요. 나영석 PD님 있잖아요. 그분도 40억 연봉을 받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요. 너 나영석이잖아. 뭐가 걱정이 그렇게 많아? 근데 누구나 자기만의 지옥은 있다. 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방송인 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도 방송을 쉬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출연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물어보면은 불안하다는 거죠. 언제 또 일이 끊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돈이 많아도 걱정은 항상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렇다고 뭐 누워서 가만히 이 상황이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실행해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상황이 더 나아지기를 이제 또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께 뭐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되게 힘들 때가 많아요. 흔들릴 때도 있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다른 길을 또 찾아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지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 되게 부러워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만의 지옥은 분명히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위안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5가지 말씀을 드려봤는데 첫 번째는 목표 100번 쓰는 거예요. 욕심 다시 채우는 거죠. 두 번째는 매일같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실행할 수 있는,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행동 하나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매일같이 콘텐츠로 기록하는 거. 유튜브도 좋고 블로그도 좋습니다. 오늘의 경험을 내가 나중에 어떤 자산으로 쌓아 나간다 라는 생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않는 겁니다.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내 레이스에 집중을 해서 계속 거북이처럼 완주를 목표로 간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 이 또한 지나간다. 아무리 거지 같은 상황도 걱정이 많은 상황도 분명히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5가지를 오늘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하나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 10번이라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100번 쓰지 못해도 좋으니까 또 내일 다시 쓰고 그 다음날 계속 쓰면서 천천히 한번 욕심부터 부려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이제 힘들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좋은 일들로 전화위복이 되었었던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면서 결국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생이 바닥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뭐 내일부터 모든 일이 막 다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 더 힘들 수도 있고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몸 하나 이제 움직이는 거, 목표 쓰는 거, 욕심 채우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몇 개월 뒤에는 많이 이제 바뀌어 있을지도 모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번 목표 쓰기를 댓글에다가도 한번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은 다 그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응원을 하겠습니다. 댓글 남기시고 6개월 뒤에 한번 다시 돌아와서 어떤 게 또 달라졌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성공 이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글을 몇 개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빚을 조금 갚았습니다. 네, 다시 어떤 일을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바꿔본 것들 이야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돈 버는 방법 하나를 더 아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 요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것부터 오늘이 그 첫날이면은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